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제2전시실로 통하는 길고 좁은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내려와 러브유 디포 입구에 들어서면 크고 작은 식물들이 다소곳하게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을 찾은 관객들에게 전시를 보며 긴장되었던 시선과 마음을 잠시 환기시켜 주는데요. 이 식물들 사이로 분홍색 엘트라바이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러브유 디포 웹페이지에서는 엘트라바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연물의 새로운 내러티브를 제안합니다. 클래식과 파격의 경계 없이 식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서를 실험하고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풍경을 만듭니다. 이 글을 보니 엘트라바이가 어떤 것인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엘트라바이 박소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엘트라바이 대표 박소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와 함께 오랜 시간 작업을 해온 동료이자 엘트라바이 박소희 대표님과도 인연이 있는 안재영 씨와 함께합니다. 같이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업 활동과 프리랜서 일을 병행하고 있는 안지영입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엘트라바이가 무슨 뜻인가요? 약간 불어 같은 발음인데요. 네, 불어 맞고요. 엘이 그녀가, 트라바이가 일하다라는 뜻으로 그녀가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발음은 되게 뭔가 여리여리한데 그래요? 뜻은 굉장히 분명하네요. 왠지 이름에서 대표님의 캐릭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엘트라바이가 어떤 작업을 하는 곳인지 대표 프로젝트 몇 개를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우선 엘트라바이 성향이 많이 들어간 상업 공간으로는 젠틀몬스터 홍대점, 대구점, 록식당 매장들, 메트로시티 미미미 카페, 코롱 슈콘마보니 매장 등의 실내 조경과 플랜트 디스플레이를 했습니다. 요즘에 매장이나 뭐 행사장 같은 곳에 가면은 식물들을 이용해서 공간 디스플레이 하는 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엘트라바이가 선보이는 자연물들의 캐릭터가 좀 많이 독특한 것 같아요. 엘트라바이 같은 곳이 한국에도 많이 있나요? 식물을 다루는 업체는 현재 포화 상태일 정도로 많은데 엘트라바의 성격을 최대한 나타내는 작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엘트라바이가 좀 특징적인 게 상업 공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프로젝트에서도 이름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이런 프로젝트는 언제부터 하시게 되었어요? 네, 제가 플로리스트 디플롬을 취득하고 나서 같은 계열의 일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아틀리에를 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꽃일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주위에 좋은 아티스트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영감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작업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 작업이 8년 전쯤 홍대 AA 뮤지엄이었는데 그곳 관장님께서 지하 공간을 꽃을 이용하여 아트웍을 저한테 맡겨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관장님께 많은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랬던 것 같아요. 관장님께서 영향을 많이 네. 주셨나 봐요. 네. 어쨌든 엘트라바이는 상업적인 업체인데 제가 1년에 엘트라바이 활동 중에 한 30%는 이렇게 아트웍 중심의 일을 하고 싶어서 전시나 아티스트와 계속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 5년 동안은 계속 이렇게 전시를 했었고 그 매년 그해 전시를 생각하면서 작업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1년 동안 그것에 대한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3년 전에는 김민수 디자이너와 식물을 위한 가구를 주제로 전시랑 작업을 했었고 2년 전에는 포토그래퍼와 작곡가와 그리고 이제 그 오브제 컬렉팅을 하는 귀뚜라미라는 이제 브랜드가 있어요. 네. 그 디렉터님과 함께 하이테크노라는 작업의 출판물과 전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불규칙적인 식물의 특성을 이용한 오브제 제작을 3번에 걸쳐서 돈이문박물관, 태극당 그리고 안무가 이양희님의 게잠트 쿤스트베르크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이게 시리즈였나 봐요. 네, 어. 제가 생각한 시리즈였습니다. 아하. 다 계획이 있었군요. 대표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군요. 언급한 것만 살짝 엿들어도 문화랑 뭐 예술 분야에 관심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관심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엘트라바이의 작업물이라고 해야 하나요? 작업물에서도 잘 보여지는 것 같고요. 사실 러브유디포 프로젝트에 합류하면서 주열이가 식물로 작업하는 사람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주변 작업자를 저에게 추천을 부탁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딱 얘기 듣자마자 처음으로 딱 생각이 났던 게 바로 엘트라바이였어요. 그 처음 이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아티스트들이 사랑하는 엘트라바이. 우선 주요리의 작업은 몇 년 전에 남산 예술극장에서 10년만 부탁해라는 공연이었는데요. 그때 작업도 10년만 부탁해도 러브 유어 디포처럼 작품들이 보관이 어떻게 되어지고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시간을 갖는 작품들이 주는 가치에 대한 내용들로 그러니까 저는 그때 좀 다르게 작품들을 보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미술학도가 아닌지라 이렇게 공부하고 뭐 고찰하는 스타일이 못 되어서 그냥 그때 한 번 보고 든 생각이 그랬었고 그때 이제 주요리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첫 미팅 때도 남성분인지 이제 여성분인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뵀었고 그냥 주요리는 주요리 그랬었고 처음에 서로 아마 주요리도 저에 대해서 많은 그 인포가 없었을 테고 서로에 대한 많은 부분을 모르고 미팅을 했었던 것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이제 깔끔하게 원하는 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어서 주요리 또한 그래서 대화가 더욱 잘 풀렸었던 첫 미팅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첫 미팅 때 같이 동석했었는데 식물이라는 재료를 어떻게 전시장에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두 분의 대화가 너무 매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보통 서로 다른 작업자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풀어낼 때 상대방의 관점을 탐색하는 시간이 매우 긴장되고 자칫하면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전 첫 미팅을 곁에서 보면서 이거 잘 되겠다라는 그 직감을 받았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 박소희 대표님이랑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이가 맞나? 그 정도로 전생. 그러니까요. 우리 너무 좋았잖아요. 분위기가 진짜 좋았어요. 그거를 저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님이랑 함께 대화를 하면은 되게 편해요. 너무 편하고 얘기를 되게 잘 풀어내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진짜 그런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 게 오랜 시간 다양한 사람들과 작업을 해온 공력이 느껴져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요리와 함께한 이 프로젝트의 과정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우선 그 주요리께서 공간을 엘트라바이에게 주셨고 저는 이제 식물을 큐레이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식물을 위한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의 재료, 뭐 아크릴, 철 이런 부분은 자연적인 재료와 충돌을 피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고 식물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뭐 플로리스트나 가드너들이 이렇게 행해지는 사람의 이제 작업이 연상할 수 있게끔 뭐 물을 주는 모습이라든지 분갈이하는 모습들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게 되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제가 엘트라바이 설치물을 보고 느꼈던 부분이 뭐였는지 정확하게 이제 단어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보면은 식물하고 식물 사이에 빈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상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엘트라바이 설치물 앞에 서 있으면은 넋을 놓고 계속 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저 식물들의 선택 기준이라고 해야 하나? 어떻게 선택을 하시게 되셨어요? 이거는 엘트라바이에서 제가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 중 하나가 다르게 보는 시선인데 이게 취향에서 나오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수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분명히 남들과 다르지 않다. 맞아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그냥 나에 대한 믿음. 예. 그래서 농장에 가서 식물을 데리고 올 때도 뭐 그 농장에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런 거를 제가 좋아하고 잘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식물들도 취향이 반영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희소성이 있는 저의 취향을 제가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런 이렇게 분명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식물들이 있는 저 상태에서도 같이 읽어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식물들을 보면서.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문득 찰스 애셔가 작품과 예술가에 대해 언급했던 글이 다시 생각나네요. 그 세상의 원재료를 예술가가 작업을 통해 의미와 일관성을 지닌 무언가로 바꾼다는 것. 무심하게 지나쳤을 사물이나 물질을 변환하여 그 가치를 환기하는 것. 이런 글에 그 글귀가 있는데요. 찰스 애셔가 쓴 글에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저 식물들도 농장에 있었을 때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대표님의 큐레이션으로 전시장에서 새로운 역할을 어떻게 보면 부여받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전시를 통해 주변 사람들과 혹시 얘기를 나눠보셨나요? 이 전시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요? 전시에 대한 반응 좋은 것 같습니다. 저기에 놓여진 이제 식물이라는 게 이 세상에 이제 하나뿐인 것들이 맞죠. 종류는 다 뭐 많이 있더라도 물론 하나뿐인 게 맞고, 근데 그게 집에 있을 수도 있고 길거리에 있을 수도 있고, 요 앞에 꽃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공간에 있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라봐 주시고 감상을 받아서 이제 저게 특별한 존재가 맞아요. 되어버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 식물들이 뭐 저랑 대화는 안 하지만 뭐 불편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저곳에서 존재를 뽐내고 있다는 것은 그냥 어느 부분에서든 좀 불편하더라도 어디선가 이제 존재를 뽐내고 있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미술관이라는 곳에 오셔서 시간을 들여 정성을 들여서 맞아요. 오잖아요. 그냥 이 미술관에 와서 관람하는 자체가 제가 놓아둔 식물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 전시 보면서 특히 이제 러비어 디포에 설치되어 있는 엘트라바이의 작업물들이 저한테 주는 인상이 어떤 인상이었냐면은
오아시스 같다라고 해야 하나? 오아시스. 살아있는 오브제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오브제가 전시장이라는 굉장히 특수한 공간에 그것도 밀집되어 있고 제가 그것들을 마주하는 순간에 좀 숨통이 트인다고 해야 하나? 굉장히 저는 그게 반갑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그 식물들이 결코 이게 장식적인 역할로 전시장에 들어온 게 아니고 대표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 자체를 뽐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기특하다고 해야 하나? 맞아요, 음,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전시가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 식물들이 공간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연민까지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맞아요.